반갑습니다. 안항상TV 이홍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여연 리포트에 쓴 글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2의 이석기 나올 수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참여연 리포트 2월 14일에 실린 글입니다. 참여연 리포트, 참여연은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라고 제가 등기 이사로 있는 단체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블로그죠, 사실. 제2의 이석기가 나올 수도.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낸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비례대표를 늘리지 못했으며 위성정당의 날림만 초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를 거부했고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을 흡수해 19석의 비례대표를 배출한 뒤 다시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초기에는 위성정당 창당의 소극적인 모습이었지만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함께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사민당을 창당하며 스스로 자신들이 세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6일 위원청에서 이재명 혼자의 뜻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뒤 군소정당 시민단체와 함께 통합 비례정당 창당에 착수했다.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뜻에 맡기겠다 해서 이재명 혼자 결정했죠. 제2의 이석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커졌다. 통합미래정당이라는 것은 소위 시민단체라고 하는 197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촛불시위, 강업병 시위를 계속 주도해온 사람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최재형 같은 사람도, 최재형 요번에 대통령실에서 난리친 사람이요. 또 이석기 같은 사람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유우파가 가반수여갖고 모자랍니다. 완승을 해야지 이 사람들의 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은 비례대표 공천 지분과 순번 등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야기해 폐지된 제도다. 문제투성이 제도임을 알면서도 이번 정권에 다시 적용하라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다.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결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4일 강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들까지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며 차기 대선에서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유리하다고 조언한 것이다. 이재명 당신 군소 정당이랄까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당들을 다 아울러야지, 그 세력들을 다 아울러야지 당신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또 될 수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꼬신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그러죠. 가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작처럼 내팽개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정치문화 퇴행을 알면서도 공약을 뒤집은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에 큰 혼란을 안게 됐다. 결국 꼼수 위성정당을 택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가 야바이 선거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옥중에서
검찰 해체당을 창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창당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불미한 사건 사고에 연루된 21대 의원의 상당수는 위성정당 출신이었다.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이 많았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자녀비리 입시비로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 등 범죄 혐의자들도 위성정당을 통한 신분 세탁이 가능해졌다. 아니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조국이 구속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뭐 잔치국수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도주 우려가 없고 뭐 그 사람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속 안 시키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참 한심합니다. 지금은 조국은 오히려 자기가 뭐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갖고 감옥서 들어가더라도 영치금이 들어오는 것이 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다 더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구속이 돼 갖고 국회의원이 취소되더라도 자기 딸을 더 소위 더 인기 있다고 하는 자기 딸을 국회의원 시키면 된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참 범죄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군요. 자기 연구실에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참 조국이 설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대의제는 미국식 대리인과 영국식 수탁자가 있다. 대리인은 지역구민의 의사를 잘 결단하는 행동이 중요하고 수탁자 개념은 지역구민은 대표를 뽑고 결정은 대표들이 모여 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대리인과 수탁자 개념 모두를 잘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은 맞고 지금이라도 직업, 직능, 계층 대표를 국회로 보내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되새겨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뽑히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국회가 힘은 더 커지지 못지만 특권은 많이 없애고 봉급도 줄여야 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프레임 전쟁이랍니다. 프레임 전쟁이란 말 아시죠? 정권 심판합니다. 정권 심판할 것이 아니고 이재명과 주사파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 4월 10일 선거입니다. 감사합니다.